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전 연수 문제, 유형계산 실전 연수 문제 풀어볼게요. 자, 교재 454페이지죠? 자, 454페이지에 4번 문제 5월달 거 풀어보겠습니다. 3번까지는 했었죠? 3번까지는 투자자산 문제였었는데 했었고, 이제 4번부터 유형계산 문제들이죠? 자, 4번. 강동 상사에서 사무용 책상, 의자 3세트를 6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40만 원은 1개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책상하고 의자는 비품이겠죠? 비품. 현금으로 20, 그 다음에 외상이니까 외상. 외상은 뭐가 돼요? 미지급금이고 5번에 안전작업을 위하여 공장간 교량을 설치하고 교량은 개정 과목이 뭐라고 했어요? 구축물이라고 썼죠? 차변에 구축물 550만 원이고 자, 그 다음 대금은 뭘로 발행해서 결제했대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했죠. 이게 잘못 적었네. 예, 당좌예금이죠. 수표 발행했으니까 어느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요? 당좌예금. 당좌예금에서 550만 원. 네, 그래서 5번의 답은 일단 교량은 구축물이라고 썼죠. 구축물은 그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구조물 그리고 건물도 아니고 토지도 아닌 것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하는 거 그런 게 구축물이라고 썼잖아요. 자, 6번 5월 3일 당초 계약에 따라 김성실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고 2월 1일 계약 시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 1억 8천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등록 재비용 40만 원은 별도로 현금 지급하였다. 2월 1일 날 계약 시 지급한 계약금은 거래처 원장 조회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입력할 때 제가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 일단 찾아보면 금액은 2천만 원일 거예요. 그럼 옛날에 계약금 지급한 게 2천, 차변에 선급금 2천이 있었죠? 빼고 그 다음에 수표 발행 1억 8천, 등록 재비용 40만 원 현금. 그래서 이 모든 비용이 땅값이죠. 토지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었으니까. 7번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용이 발생하여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토지 취득 기타 관련 비용 전부 다 땅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땅값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토지가 96만 원, 대변의 현금 96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55페이지 8번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렵죠. 이런 문제는 시험에서 만약에 처음 봤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 기출문제인데 여기 있는 문제들 다 기출문제잖아요. 8번과 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틀리라고 낸 문제구나 하면서 그냥 틀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출제가 된다 비슷한 문제가 그럼 맞아야 되겠죠. 왜냐면 한번 풀어봤으니까. 한번 풀어본 것들은 시험에서 맞으셔야 돼요. 근데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다. 기출되지 않은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냥 틀리세요. 그런 것까지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창고 건물과 토지를 총 2억 2천만 원의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2억 원이고 창고 건물의 취득가격은 2천만 원이다. 자, 그럼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자, 토지, 건물이 있잖아요. 자, 먼저 토지 금액이 얼마였냐면은 토지 금액이 2억 원. 그 다음에 건물가액이 얼마예요?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죠. 토지가 2억 원, 건물이 2천만 원. 자, 그 다음 부대 비용이 토지 값이냐, 건물 값이냐, 그걸 파악해야 되겠죠? 그럼 8번에 그 네모 박스에 토지 중개 수수료 및 등기 이전 비용. 이건 당연히 땅값이겠죠?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니까. 네, 토지가액에 100만 원 얹으시고. 자, 그 다음 토지 조경공사비 연구성이 있다라고 되는데, 여기 좀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땅이 있잖아요, 땅. 이렇게 땅을 사고 난 다음에 나무도 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도 이렇게 심고요. 조경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이 조경 공사비가 만약에 한번 나무를 심어 놓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손질 볼 일도 없고 평생 갈 나무다. 평생 갈 거다. 연구성이 있다. 연구성이 있으면 이건 땅과 함께 산 걸로 봐요. 한 몸으로 본단 말이에요. 네, 땅으로 봐요, 그냥. 그래서 연구성이 있으면 토지. 만약 연구성이 없다. 연구성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가치도 감소될 거고 관리도 해줘야 되고 강가도 될 것 같다. 예, 그러면은 구축물이에요.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구조물로서 시간이 지나면은 가치가 감소하는 것들 그럼 구축물이다라고 썼죠.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가 있대요? 연구성이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땅값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예, 토지가액의 2배. 자, 그 다음에 거기 배수로 및 하수 처리장 설치라고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땅을 사잖아요. 땅을 사고 난 다음에는
땅에 물길이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수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배수로가 있어야지 땅이 소실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배수로를 처음에 설치를 했는데 이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혹은 하수 처리장 있잖아요. 자, 이런 걸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유지보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유지보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유지보수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으면 이거는 땅이에요. 토지예요. 근데 유지보수 책임이 있다. 유지보수 책임이 있다. 자, 유지보수 책임이 있으면은 이건 회사거잖아요. 회사거기 때문에 이때는 구축물로 처리해야 돼요. 구축물로 처리한다라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요. 땅을 샀을 때 땅에 배수로나 하수 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고 봤더니 내가 더 이상 한번 설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이상 지출되는 비용이 없다.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땅을 사는 과정에서 한번 지출된 일회성 비용으로 보고 땅값에 포함시켜요. 근데 만약에 구입한 이후에 내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추가로 감가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내 거죠. 내 거이기 때문에 나의 구축물로 처리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개정 과목, 추가로 지출된 거에 대한 개정 과목을 토지로 보느냐, 건물로 보느냐, 그것도 봐야 되겠네. 그 네 번째, 대대적인 창고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지출. 이건 건물이죠, 당연히. 건물과 관련된 거니까. 600만 원. 하수처리장 300원 땅값이라고 썼죠. 자, 그럼 토지가 얼마가 돼요? 2억 6백. 그 다음 건물은 얼마가 돼요? 2,600. 그래서 통장에서 2억 2천 나갔고 추가 비용을 현금으로 줬잖아요. 현금 1,20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으로서 취득세 250만 원. 취득세는 건물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료죠. 자, 10번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125만 원과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재산세 2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었고 공장이면은 500번대, 그 다음에 사무실은 800번대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11번 5월 8일 날 건설 중인 공장 건물이 완공되었다. 또한 동 건물을 등기하면서 취득세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건설 중인 자산 계정의 금액은 1억 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건물이 미완성 상태에 있을 때는 건설 중인 자산 1억 원 잡아놨다가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떨면서 건물로 대체하겠죠. 그 다음에 취득세 1,500만 원 추가로 나간 거는 취득세는 건물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12번 공장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 100만 원을 보통액은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공장의 착공일은 2013년 12월 1일이며 완공일은 2017년 10월 30일이다. 단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자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금융비용 자본화 배웠죠. 앞에서 그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는 돈을 빌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용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라고 썼죠. 포함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고 할 수 있다라고 그 자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데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자본을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보통 경험에서 100만 원 나간 거에 대해서 차변 개정 과목은 건물이 미완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개정 과목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 당사의 최대 주주인 조신희 씨로부터 제품 창고를 건설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본 토지에 대한 이전 비용 5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현재 토지의 공정가액은 1억 5천이다. 그럼 토지를 공짜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토지 1억 5천, 공짜로 받아서 나오는 이익을 뭐라고 해요? 자산 수중 이익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 비용 500만 원은 땅값에 포함돼야 되겠죠. 땅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자, 14번 기계를 직기 비품과 교환하였다. 이종자산의 교환이죠. 기계를 직기 비품과 교환하였으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을 교환한 거잖아요. 그럼 주고받는데 기계를 주고 비품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럼 기계를 제거해요. 기계장치 1,000만 원 빼고 감로 588만 원 빼요. 자, 요거를 주고 뭘 받아왔어요? 비품을 받아왔죠. 주고 얘를 받았는데 이종이잖아요. 그럼 이종 자산의 교환은 제공한 거 준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잡아야 되는데 준 자산의 공정가액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뭘로 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썼죠. 취득한 자산이 비품이잖아요. 그럼 비품의 공정가치가 500. 네, 그러면 기계를 주고 500짜리
예, 비품을 받아온 거죠. 그래서 이종자산의 교환은 중고예요. 중고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중고의 공정가액이 불명확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차액만큼은 처분이익으로 잡으면 되겠죠.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페이지 15번. 사용 중인 기기장치를 동일 업종인 거래처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던 기계장치와 교환하였다. 교환되는 기계장치 사용안의 공정가액은 동일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건 동정자산의 교환이죠. 예, 동정. 지금 교환되는 기계장치 사용안의 공정가액은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동정자산의 교환인데 기계를 주고 뭘 받아오는 거예요? 기계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면은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이 자산의 금액은 준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15번까지 풀었고 16번부터는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풀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고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냐면요. 문제가 많죠. 네. 다 풀려면은 지겨우려나? 자, 볼게요. 16번. 자, 456페이지인데 유형자산 문제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분계 잘 해 두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17번 문제. 16번이네. 16번. 자, 사용 중인 창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 철거했으며 철거 용역 업체에 철거 비용 2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건물을 뭐 한 거예요? 부쉈죠. 부쉈는데 지껏 부순 거잖아요. 왜 부쉈어요? 새로 지으려고 부순 거잖아요.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 1000만 원 있잖아요. 얘뿐만 아니라 철거 비용 200만 원까지 다 뭘로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새로 짓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부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은 그냥 빵원 받고 판 걸로 보고 그다음 철거 비용도 기존 건물을 부수는 과정에서 추가로 나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얘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가산시킨다라고 했었죠. 자, 17번 읽어볼게요. 본사 사옥 신축을 위하여 반포 상해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고 그 토지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했다. 토지를 700만 원에 구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구 건물의 철거 비용 20만 원과 토지 정지 비용으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신축 목적으로 건물하고 토지를 뭐 한 거예요? 구매한 케이스이죠. 새로 짓기 위해서 건물하고 토지를 함께 구매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건물은 쓰려고 사온 거예요? 부수려고 사온 거예요? 부수려고 사왔죠. 부수려고 사왔기 때문에 건물값도 무슨 가액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땅값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했었죠? 토지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730만 원. 그러니까 땅만 사온 거. 건물하고 토지 구입가액, 토지를 700만 원 주고 샀죠. 토지 가액뿐만 아니라 건물 철거비도 왜 들어간 거예요? 건물을 부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숴야지 땅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 부수는 비용도 땅과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땅값에 포함시켜야 되겠고 건물을 부수고 나면 땅이 울퉁불퉁하니까 땅을 평탄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토지 정지 비용도 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고 토지 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토지가 73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18번.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구매 대행회사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회사는 차량 구입 시 필수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하였다. 그럼 차값이 1850이에요. 일단 차값이 1850, 차량 운반구 1850인데 취득세도 차값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까지 포함한 차값은 1900만 원이 되겠고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다라고 했는데 채권은 계정 과목을 뭘로 적으면 되겠어요? 사채가 채권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채하고 채권이. 그럼 사채가 만기까지 보유한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계정 과목을 만기 보유 증권으로 쓰라고 썼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만기 보유 증권. 그래서 대변의 현금 1950이 나가는 거고. 19번. 주 한국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하는 공채를 현금 20만 원에 구입하였다. 단 공채의 현재 가치는 16만 원이며 회사는 이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공채를 현금 주고 샀는데 얼마에 샀어요? 20만 원 주고 샀죠? 자, 샀는데
공채의 구입가액. 공채의 구입가액이 얼마냐면요. 20만 원인데 현재 시장에 나가면 이 공채는 얼마 주고 살 수 있대요? 16만 원 주고 살 수 있다죠. 얼마를 더 주고 산 거예요? 4만 원을 더 주고 산 거잖아요. 4만 원만큼 더 준 금액은 차값에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4만 원만큼은 어쩔 수 없이 더 준 돈이잖아요. 그래서 20만 원 준 돈 중에서 공채가액은 16만 원만 잡혀야 되겠고 차액만큼은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자, 20번 본사 건물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한 내역을 보고 얼마 전에 해결을 하시오. 파손으로 인한 유리교체, 수익적 지출이죠. 수선비 처리, 건물의 일부 도색비, 수익적 지출, 내용 요소 증가를 위한 계량,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건 자본적 지출이겠죠. 그래서 수선비 12만 5천 원, 그다음 건물 30이고 수선비 같은 경우는 본사 건물이니까 800번대. 21번 기계장치 취득 후 2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설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60만 원 현금 지출하였다. 그러면은 얘는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기계값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장치 값이 60, 네, 이렇게 돼야 되겠고 22번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교정 과목이 수선비인데 이게 사무실이니까 800번대 수선비. 23번 영업용 화물차의 타이어와 엔진 오일을 카센터에서 교체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썼죠.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라고 했는데 자동차와 관련된 수익적 지출은 교정 과목을 차량 유지비로 쓰라고 썼죠. 그 다음에 영업용이니까 800번대. 자, 24번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3억 3,5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주택백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다. 장부금액이 1,900이라고 돼 있었죠. 그럼 차변에 토지가 얼마다라고 돼 있었겠어요? 1,900이다라고 돼 있었겠죠. 얘 팔았으니까 대변에 토지가 1,900 딸렸죠. 그 다음에 돈 받죠. 돈 얼마 받았어요? 3,500만 원 어음으로 받았잖아요.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으면은 미수금으로 쓰라고 썼죠. 미수금. 네, 미수금 3,500 해서 이익이 얼마가 발생해요? 1,600. 네,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고. 자, 25번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다음과 같이 고구려 카센터에 매각하고 대금은 15일 후에 받기로 하였다. 자, 차의 취득가액이 850이죠. 그럼 차변의 차량 운반구가 850. 자, 대변에 감누가 있는데 감누가 얼마가 오냐면요. 감누가 680. 그래서 차값은 170만 원짜리 차였겠네요. 자, 팔았으니까 차변에 있는 차량 운반구를 대변에 이렇게 빼고 대변에 있는 감누는 차변에 빼겠죠. 차가 이렇게 제거되겠죠. 제거. 자,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냐면요. 처분가액이 250이잖아요. 미수금이겠죠. 미수금. 예,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미수금. 그럼 170만 원짜리 차를 2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 나는 거예요? 예, 8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는 유형자산과 관련된 요 취득원가 요것뿐만 아니라 감누도 함께 빼야 된다는 거. 예, 그게 빠지고 돈 들어오고 처분 손익 이렇게 분개의 흐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 분개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개이고 예, 잘 나오는 분개는 뒤에 우리가 부가세 배우면은 부가세하고 결합된 유형자산 매각 분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에 잘 나오지. 이건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되는 분개예요. 자, 26번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한 대밖에 없으며 해당 오토바이는 금일 사고로 폐기 처분하였다. 오토바이도 이륜 자동차죠. 예, 차량 운반구예요. 그럼 취득가액이 100, 감누가 55만 원. 차량 운반구 100을 대변에 떨고 대변에 있는 감누 55만 원을 차변에 떨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륜 자동차 45만 원어치가 없어졌죠. 자, 근데 폐기 처분한 거는 빵을 먹고 판 걸로 보는 거단 말이에요. 폐기 처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돈을 하나도 못 받고 판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45만 원만큼이 전부 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잡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 실전 연수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고 유형자산과 관련된 거는 모두 다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는 게 아니지. 적어야지. 죄송합니다. 쉬었다가 맞춰야 되겠구나. 죄송해요. 말이 자꾸 꼬이네. 입력을 하려고 했는데 입력은 저기 31번까지 다 풀고 입력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음 시간에는 무형자산 그다음 기타 비이동자산 조금만 하면 돼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풀고 입력은 그때 하겠습니다. 진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